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도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우리 지진도 많고 태풍도 많고 항상 재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집안에 뭘 대비해서 놔둬야 되나. 우리가 보통 재난 가방 뭐 이러거든요. 네. 구호용 가방 이렇게 하는데 네. 군대에서도 옛날에 건빵이라고 하는 거 뭐 2달, 3달 심지어는 뭐 1년 지나도 이게 기한이 지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럭저럭이 있는데 타이완 같으면은 외국인이 느끼기에는 대만은 이런저런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분명 집집마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않은데 최소한 식수도 항상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수죠. 통조림, 컵라면 이런 것도 있겠죠. 컵라면 저는 그게 뭐가 걱정이 되지만 불을 못 피우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전기도 저는 없고. 오히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구호품 준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한국에 태풍이 온다 해도 반나절 정도 오는 것이고 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도 하루 이틀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오히려 좀 무뎌지지 않나요? 네. 근데 오히려 문제는 대만에 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제 아내랑 구호품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는 태풍이 네. 하루에 끝나는 일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되고 식당들도 다 문 닫고 어쩔 때는 2, 3일간도 태풍이 계속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구호품은 좀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면 댁에서는 교수님 댁에서는 주로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제 아내는 지진과 화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그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비해서 특히 지진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아서 얼마 전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예, 이렇게 폭신폭신한 맞아요. 모자를 하나 그거는 샀어요. 외부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고 네. 특히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 있죠.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다 그거 연습해요. 아, 연습 중에요.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통 교실 보면은 문이 2개가 있잖아요. 네. 나오는 문이 앞문, 네. 뒷문 이렇게 나오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얘기를 해놔요. 어디에 있는 친구들, 어디에 있는 친구들은 이 문으로 나가고 저 문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한쪽으로 다 몰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냐? 아무것도 없는 데가 최고예요. 학교에서 연습할 땐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운동장. 저희도 빈터. 학교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 대피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위에 아무도 없는 공터로 이제 가서 네. 이제 앉아서 대기하고 학생들 이제 명단을 부르는데요. 네네. 저는 그 훈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따라서 같이 나갑니다. 얘들아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같이 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연습해보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계속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쉽게 네. 이제 받아들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긴장을 네, 전혀 안 하죠.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을 할 굉장히 수도 잘하더라고요. 있죠. 네, 네, 아, 그렇게. 제 수업 중간에 끊어서 그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하는 걸 보면은 제가 식수 얘기도 했는데 네.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아무래도 전등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손전등.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저는 또 이제 라디오를 항상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배터리를 그렇죠. 미리 넣어놔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휴대폰 전혀 안 돼요. 맞아요. 지금은 휴대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AM, FM 단파 방송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사람들이 라디오 수신기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 듣죠. 대부분 그걸로. 핸드폰으로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굉장히 게 위험합니다. 큰 일이 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천재지변 그렇죠. 또는 전쟁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휴대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TV도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건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긴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네.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는 있죠. 맞습니다. 라디오는 가지고 있고 배터리 거기다 넣어놓고 그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금방 기한이 지나지 않는 네.
건조된 통조림, 에너지바라든가 네, 통조림이라든가 맞아요. 그리고 초콜릿 특히 같은 것들, 초콜릿 그런 것도 열량이 있긴 높은 한데, 것들이 있죠. 네. 네. 또 하나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담요입니다. 맞습니다. 얇기는 하지만 그거 따뜻한 거 그런 게 그렇죠. 좀 있어요. 그런데 타이완의 우리의 건축물을 본다면은 네. 정말 허술하게 보이지만 제일 큰 장점은 지진에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점은 진짜 장점 중에 장점이에요. 건축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아주 엄한 건축법이 없었을 때에도 그나마 잘 졌어요. 참 못생긴 건물인데 이런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다. 이런 거는 좀 기특하기만 합니다. 제가 사는 게 50년이 넘은 한국말로 하면 아파트 너무 못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네. 천재지변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곳이긴 한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타이완의 건축이 타이완의 길거리 풍경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좀 개선을 하고 싶죠. 네. 우리가 영원한 레트로는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한국은 너무너무 도시 건설, 빌딩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 져놨는데 타이완은 아니거든요. 타이완 보시면 답답하지 않나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지인들이 타이베이 여행을 하다가 이 집들을 보면 이게 창문마다 다 네. 창살이 이렇게 철장이 네, 있죠. 철장이나 보호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타이완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 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거의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베란다가 있으면 밖에서 우리 옷도 널고 아니면 거기에 그렇죠. 뭐가 있고 이제 많은 걸 놓고 이런 게 있긴 화분도 한데 넣고. 이게 아주 내가 조금 여유로운 그런 시간을 여기에서 뭐 티타임을 한다 이런 곳이 아니라 네. 그냥 실용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크게 창살을 만들어서 네. 간단히 말해서 그냥 감옥 같아요. 아주 안 예뻐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왜 안심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타이완은 인심이 안 좋아졌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한국에도 뭐 지하 반지하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그 구조물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보이죠. 창문만 위에 있고 그렇죠, 집의 전부는 대부분 거기는 바닥에 창살이 있는. 있어야 되지 거기는 않을까요? 있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는 되어 있고요. 1층까지는 창살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대만처럼 4층, 5층까지 창살이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물론 바깥에서 침입하는 외부인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기가 탈출하기에 힘들죠. 예,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건축법이 나중에는 변했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변해가고 네. 그리고 미관 그러니까 전반적인 면에서의 그런 고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하는 거 그런 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뭐 창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는 그 창살 뜯어내라 이런 거는 명령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한국에 있는데 타이완은 이런 건축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고층 아파트예요. 네. 우리는 아예 없어요 고층 아파트가. 그런데 고층 아파트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급, 굉장한 고급 맨션 너무너무 비싼 그리고 거기에는 따로 보안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도난 사고가 있었다 한 대만은, 번도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전사고라든가 그런데 네. 나중에 지은 그런 고급 아파트 그렇죠. 이런 데는 확실하게 창살이 없는데 타이완의 진짜 흔한 건물은 밖에 다 이렇게 창살이 있어요. 보기 너무 안 좋죠. 막 녹슨 거 보셨죠? 네, 안전 문제도 그렇고 위에서 이렇게 그 녹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랫집에 피해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건축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아주 깨끗하고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 맞죠. 네. 제가 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네. 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방공동 네. 그런 어떤 옛날에 피난 대피하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대만에는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그 방공동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자기 집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 계획과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도시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타이페이시의 발전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대만과 비교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비교 문화니까.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타이페이 서울 도시 계획
건축, 미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표 듣고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